큰돈 들여 한 임플란트, 그냥 하루 3번 양치만 잘하면 평생 쓸 줄 아셨죠?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박은 작은 기둥 하나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씹는 즐거움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썩지도 않는다는데 자연 치아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니까요. 식사 후에도 대충 물로 헹구고 양치질도 예전 버릇대로만 하니 딱히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뒤 저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그리고 치과에서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과거의 저처럼 아까운 돈과 시간을 날리는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는 미처 다 알려주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알려줄 시간이 없는 임플란트 관리의 진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를 잘 닦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임플란트 때문에 또다시 치과를 찾고 무시무시한 치료 비용에 한숨 쉬는 일이 없도록 당신의 소중한 임플란트 수명을 최소 10년은 늘려줄 1000만원짜리 비밀 과외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플란트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으니 관리가 쉬울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네, 물론 쇠로 만든 인공치아에 충치가 생길 리는 없습니다. 세균이 쇠를 갉아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인공치아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잇몸과 잇몸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당에 튼튼한 기둥을 하나 박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둥이 아무리 강철로 만들어졌다 한들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땅이 무르고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에 흙이 쓸려나가고 땅이 꺼지기 시작하면 결국 기둥은 힘없이 흔들리다가 쓰러지고 말 겁니다.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기둥을 붙잡고 있는 잇몸과 잇몸뼈라는 땅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리 비싼 임플란트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무서운 병을 바로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죠. 자연 치아는 충치에 걸려도 신경치료를 할 수 있고 잇몸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염증에 매우 취약하고 일단 염증이 시작되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자연 치아와는 달리 임플란트 주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 염증이 심해질 때까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실수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편했습니다. 뭐든지 잘 씹을 수 있었고 이가 시린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대충 양치질을 했습니다. 어차피 썩지도 않는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양치를 할 때마다 칫솔에 피가 조금씩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칫솔질을 너무 세게 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잇몸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피는 잇몸이 염증으로 붓고 약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잇몸이 붓기 시작하고 입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야 부랴부랴 치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가 시커멓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주의염이었습니다. 이미 염증이 꽤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넌지시 알려주시더군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환자들이 이것들만 제대로 지키면 임플란트를 훨씬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다고요. 오늘 저는 그때 들었던,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직접 터득한 그 비법 5가지를 여러분께만 아낌없이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저의 쓰라린 경험이 여러분께는 달콤한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임플란트를 평생 쓸 수 있는 보물로 만들어줄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플란트 전용 특수 무기 삼총사를 갖추는 것입니다. 일반 칫솔만으로는 절대 임플란트 주변의 적군, 즉 세균들을 소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칫솔은 평평한 면을 닦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임플란트 주변의 복잡하고 미세한 구조를 완벽하게 청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치간 칫솔입니다.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그리고 임플란트와 옆 치아 사이의 미세한 틈새는 세균들의 아지트입니다. 이곳은 일반 칫솔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치아 틈새에 맞는 크기의 치간 칫솔 약국이나 마트에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로 그 아지트를 매일 식사 후에 꼼꼼하게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작은 것을 쓰면 효과가 없고 너무 큰 것을 억지로 넣으면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구강세정기, 일명 워터픽입니다. 이건 강력한 물줄기를 쏘아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변 잇몸 주머니 속까지 청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좀 튀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사용해보면 그 상쾌함에 중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식사 후에 사용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임플란트 전용 치실입니다. 일반 치실보다 두껍고 스펀지처럼 폭신한 이 치실은 임플란트 보철물 아래를 통과시켜 임플란트 기둥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서 닦아주면 일반 치실로는 제거할 수 없었던 플라그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 형태의 보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삼총사만 매일 사용해도 당신의 임플란트 수명은 이미 5년은 늘어난 셈입니다. 이들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필수 투자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칫솔질의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닦는 것이 아니라 마사지한다는 생각으로 다뤄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 즉 임플란트 기둥이 잇몸 밖으로 나오는 부분을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밀착시킨 다음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짧고 부드럽게 진동을 주듯이 마사지해주고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내려야 합니다. 마치 잇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듯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잇몸 속 세균 주머니를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박박 문지르지 마십시오. 그건 건강한 잇몸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임플란트가 싫어하는 음식 블랙리스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얼음이나 사탕처럼 딱딱한 음식을 깨먹는 것은 임플란트에 치명적이니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는 순간 임플란트와 잇몸뼈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져 보철물이 손상되거나 심하면 나사 풀림 또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숨겨진 적은 바로 끈적끈적한 음식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엿, 캐러멜, 젤리, 찹쌀떡처럼 끈적한 음식들은 임플란트 보철물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면서 비정상적인 힘을 가해 미세하게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키위, 참깨, 들깨 등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씨앗들은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의 미세한 틈에 끼어들어가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한번 끼면 쉽게 제거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음식을 드셨다면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삼총사를 이용해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잇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서 양치할 때 피가 난다? 그건 당신의 잇몸이 주인님, 지금 세균들이 쳐들어와서 전쟁 중이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입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붉게 붓고 눌렀을 때 아프거나 심지어 임플란트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 염증이 심해질 때까지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그 즉시 치과로 달려가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쳐 염증이 잇몸뼈까지 침범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심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 이식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법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마치 내 몸의 건강검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치과에 가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된 임플란트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치과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잇몸뼈의 상태를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가정에서는 제거할 수 없는 단단한 치석들을 특수 장비로 제거해 줍니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물은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해 이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비용과 고통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 심으면 끝나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내 몸의 일부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비법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씹는 즐거움과 환한 미소를 10년, 20년 더 오랫동안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건강한 임플란트로 활기찬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